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12일 아침,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고추밭에 와서 카메라를 들었냐면, 어제 방제를 했어요. 구독자님, 어느 구독자님, 저희 찐 구독자님께서 방제는 언제 하는지 죄송합니다. 방제는 언제 하는지, 비료는 언제 주는 게 좋은지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품종은 솥불이라는 품종인데, 지금 착과도 상당히 많이 됐고 꽃도 바글바글하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방제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멀리서 봐야 엄청 잘 보입니다. 멀리서 그냥 아카시아, 조금 거짓말 못해서 아카시아 꽃 피듯 이렇게 많이 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 게 다 꽃입니다. 꽃 지금 단면만 보고 있고요. 사방으로 피고 있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이 우위가 이렇게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피고 있고, 또 뒤쪽도 있고 해가지고 꽃이 진짜 상당히 많이 폈습니다. 피고 지고 고추가 열리고 또 피고, 지금 여기에서 한 2단 정도를 더 올려서 착과를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한 나무당 뭐 100여 개 이상씩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떨어뜨리지 않고, 비분이 딸리지 않게 관리를 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키우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기 와 보는데요, 정말 이 고추꽃이 요새 엄청 많이 펴서 진짜 장관입니다. 진짜 상당히 많이 폈습니다. 자, 제가 고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저녁에 비료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추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한번 재볼게요. 벌써 이게 햇빛이 쬐네요. 좀 더 일찍 나올 걸 그랬나? 잠시만요. 여기가 활대 길이가, 저희는 활대를 좀 작은 거 써가지고 활대 길이가 한 48cm 정도 됩니다. 근데 활대 길이가 지금 48cm 정도 돼요. 여기 48cm. 그런데 얘가 활대에 구부러졌던 거 감안하고 한 55cm 정도 됐었다고 치고, 지금 얘 키를 한번 재볼게요. 몇 cm 정도 되나? 제가 혼자 찍으니까 우선 얘 자를 좀 하고, 여기 책,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 90cm, 89cm 정도 키가 컸습니다. 이게 저녁에 비료를 밀어주면, 비분을 밀어주면, 얘는 그렇게 키가 아주 큰 품종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저희 밭에 여러 가지가 심어졌는데 적당히 큰 품종입니다. 적당히 큰 품종인데, 작은 품종은 얘보다 작아요. 그 대신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많이 덜 열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간이 작은 품종일수록 좀 키가 작고 절간은 다글다글하고, 또 키가 큰 품종은 절간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키가 큰 품종인데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절간이 상당히 길어요. 잠깐만요. 저쪽에 키가 큰 품종이 있습니다. 자, 얘는 아주 키가 큰 중생종 고추인데요. 절간 좀 보세요. 이 절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우위도 절간이 상당히 길면서 키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 밭에서 1등이에요. 키로 1등입니다. 절간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저희는 참고적으로 절간 길어가지고 키를 키우는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전문가님들이 우선 키를 키워야 된다 말씀들 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키를 지금 얼마 정도씩 크나 좀 키를 좀 키우고 있는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키를 좀 키우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쫙 퍼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착화시키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키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클까봐 걱정입니다. 아주 쑥쑥 자라고 있어요. 얘는 제가 지금 또 자로 재기도 또 그렇고 그래도 얘는 한 100cm 100cm는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게 비료는 언제 주는지 부족자님이 여쭤보셔서 방제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뭐를 줬냐면 주말에 비가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 때 한 6시경에 방제를 합니다. 그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는 저녁 때 항상 방제를 해요. 저녁 때 방제를 하고 이제 비료도 지금은 아침에 줍니다. 저녁에 비료는 저녁에 주고 저녁 때 방제를 하고 이래요. 근데 주말에 비가 많이 잡혀가지고 우선 탄저병 예방약을 좀 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 착화가 되고 있지만 이제 엄청 많이 열린 것도 있어요. 많아요. 좀 극조생종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탄저병 예방, 탄저병에 역병, 녹균병, 흰비단병도 다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탄저병 예방약을 한번 탔고, 또 저희 보면은 응애가 상당히 해마다 응애 때문에 살짝 고생하거든요. 근데 고추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미줄이 있어요. 저번에 1차 방제하기 전에도 거미줄이 있어서 응애 전문약은 아니지만 총체벌레 약인가? 거기에 응애도 잡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응애약도 좀 넣었습니다. 응애, 그러니까 총체벌레나 담배나방약에 응애도 같이 잡는 그 약이 있으면 그걸로 사서 이제 넣었어요. 저희도 넣었어요. 그리고 총체벌레는 물론 저희가 총체벌레를 보니까 거의 구경 못했는데 어제 한 마리 봤습니다. 한 마리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그래도 밀도가 있다, 좀 총체벌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총체벌레 약 한번 넣었어요. 그리고 이맘때는 좀 노린재가 출몰합니다. 노린재, 저희 재작년에 노린재 를 한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한 나무에 한 5-6개씩 이 노린재가 이 밖에 여기만 살살살살 긁어먹고 조금씩 여기 조금 긁어먹고 또 이 밑에다 여기 조금 긁어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 돌아다니다가 탄저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시큼시큼 해가지고 보니까 탄저병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전문가님들한테 좀 그거 고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랬는데 전문가님이 한참 여기저기 보시더니 노린재 피해인 것 같다. 그때 요즘은 노린재가 좀 피해를 가야지만 예전에 노린재 피해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참 이상합니다. 노린재, 응애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노린재도 좀 중요합니다. 요즘 노린재를 좀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노린재 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나방약, 총체, 진딧물약 이런 거를 다 타고 저는 돌격대를 하나를 더 탑니다. 돌격대가 병원으로 말하면 동네 가정의원 같은 느낌이에요. 정형외과, 내과, 외과, 방사선과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동네 병원을 많이 자주 가는 이유가 그래도 잘 나아요. 나아서 저희도 동네 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아주 제가 신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좀 여기저기 아프다. 거기만 갔다 하면 낫습니다.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아주 잘 나아요. 그래서 그게 돌격대가 그런 느낌이라서 하나를 더 첨가해서 하면 얘가 모든 거 총체벌레도 그렇고 진딧물도 그렇고 담배나방도 그렇고 약효 증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돌격대를 하나 추가를 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약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글바글 피잖아요. 그래서 이 물갈대 배지라라고 꽃 피는 영양제 또 하나 넣었지만 그 인산이 꽂는 분화도 시키고 또 뿌리 발달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인산도 물론 여기 관주에다가도 NPK 그 관주용 비료도 쓰기도 하지만, 인산도 거기 보니까 수용성 인산 암모늄이라는 제가 그 비료를 샀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연면 시비 해주시면 좋다라고 써있길래, 그냥 저희도 또 인산도 한번 한 1kg 500리터에 한 1kg 정도 타서 이제 연면 시비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꽃 피는 영양제에다가 인산까지 넣어가지고 꽃이 더 잘 필까 해가지고, 이런데도 이게 꽃이 잘 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꽃이 빨리 활짝 펴가지고 얘가 이제 착과가 돼서 꽃이 떨어지고, 또 이 위에서 또 이 분화를 해가지고 또 꽃이 빨리빨리 펴서 착과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산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제 거기 이것저것 섞어서 준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어느 영상을 보니까 칼슘 연면십이 또 중요하다 해서, 저희도 어제 프라임실드라고 칼슘 아미노산, 아미노산 중요해요. 아미노산을 항상 저희는 약 줄 때마다, 방제할 때마다 아미노산을 주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이것저것 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칼슘과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있는 프라임실드라고 칼슘 아미노산도 같이 타서 줬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저것 준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뭐 줬는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저병, 총체, 진딧물, 또 담배나방, 그리고 돌격대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칼슘, 그리고 꽃 피는 영양제 이렇게 줬습니다. 저 한 7가지 줬어요. 그렇게 어제 방제를 했고, 저희 고추밭에 뭐 무슨 이상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도 잘 피고, 키도 무럭무럭 크고 있고, 아주 엽색도 진하고, 지금 고추밭에만 왔다 하면 저는 힐링이 됩니다. 저는 고추밭에 자주 와요. 그래서 힐링을 하고 싶어서, 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 고추밭에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햇빛이 쬐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이 멋있는 고추밭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키를 키우기 위해 저녁에 관주비료에다가 그 요소나 유한을 타놨던 거, 일주일 전에 타놨던 거를 한 3일 간격으로 관주로 밀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키가 90cm 정도 이렇게 컸고, 8, 90cm 정도 컸어요, 키가. 그래서 이게 키를 쑥쑥 키우거든요, 저녁 때 물을 주면. 근데 앞으로는 아침에 새벽에 물을 줄까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키가 너무 쑥쑥 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키가 크면 이게 약발이 안 받더라고요. 방제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키 크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언제 물을 줄 거냐, 아침에 새벽에 한 6시경에 나와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6시경에. 왜냐면 그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얘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햇빛이 덜 드는 쪽으로 가려고요. 지금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해도 되게도 일찍도 뜨네. 얘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촛불이라서 절간이 짧으면서 다닥다닥 열리는 품종입니다. 얘가 엄청 열려요. 탄저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네, 탄저 없이 제가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햇빛이 덜 드는 곳에 왔어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광합성을 위해서는 물과 햇빛,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햇빛과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주면 얘가 광합성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얘가 식물이 좀 성장하게 해주고, 또 꽃을 피게 해주고, 뿌리 발달도 해주고, 또 열매 맺기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햇빛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열매 맺기에 사용을 합니다. 엄청 좋죠.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물을 이제 가끔이 아니라 물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물을 줘야 돼요. 얘가 물 준 지 한 3일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고 물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파고 이거 흙을 쥐어보서, 아이고 물이 없네. 물을 좀 첨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이 없네요. 이게 이렇게 물이 좀 있으면, 잠깐만, 여기 이쪽 뒤로는 물이 안 오나? 이게 뒤인데. 3일 됐는데 물 흠뻑 준 지 3일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예요. 이거 물이 물을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이게 딱 지어 봤을 때 얘가 뭉쳐져야 돼요. 근데 뭉쳐지지 않고 약간 흩어진다. 물이 좀 필요합니다.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지어 보시고, 이렇게 물을 좀 부족하다, 그런 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매 맺기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포도당의 일부는 전분으로 저장이 돼서 밤에나 비 올 때, 흐릴 때, 뭐 이럴 때도 식물이 스스로 살 수 있게 얘 에너지를 이게 축적했다가 그거를 이제 밤에 비 올 때, 그늘졌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 상당히 중요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자주 물이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물을 주려고 해요. 비료도 마찬가지로 저는 물 줄 때마다 비료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료도 이제 아침결에 주려고 합니다. 키가 90cm, 1m 이 정도 됐으면 키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도 계속 아침에 준다고 해서, 새벽에 준다고 해서 키가 안 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에 이제 물을 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방제도 오후 6시경에 하고, 물도 앞으로 물은 오전 6시경에 주고, 방제는 오후 6시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1차 방제하고 고추가 아무 증상이 없어서 2차 방제는 9일 만에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이게 비 오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탄저병이나 무슨 이런 병의 밀도를 낮춰줘요. 방제를 하면, 약을 주면. 그리고 또 이제 비 온 뒤에 또 방제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 다음 주에 주말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다음 주에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어제 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어제로부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방제를 한번, 비 맞고 나면 이제 방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금 착과가 엄청 많이 돼. 지금 구독자님들이 우위로 엄청 크면서 꽃망울을 많이 맺혔는데 고추가 안 열렸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우위로 올라가면서 꽃망울이 맺혔으면 걔가 어디 가겠습니까? 꽃망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분을 밀어줘서 비분이 딸리지 않게 꽃망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고추는 열립니다. 지금 고추가 영양생장 중이라서 그렇지, 걔가 고추가 안 열릴 고추가 아니에요. 걔가 한 번에 고추가 다닥다닥 열리면 수확하기도 쉽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키만 커, 고추는 안 열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집은 안 그랬는데, 우위로 꽃이 막 많이, 키만 크고, 여신민에는 고추가 많이 열렸는데, 우리는 고추가 안 열리고, 키만 크고, 고추 색깔은 새카매가면서 꽃망울은 엄청 맺혔는데, 고추가 안 달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제주도 사장님. 근데 2,700개 심어가지고 4,000근 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산 증인이세요. 그분이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위에 키가 크고 지금 연양생장 중이라 키 크고 꽃망울이 맺히면 그거 다 꽃으로 착화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희 지금 햇빛이 쬐서 지금 별로 이렇게 고추밭이 예쁘지 않은데, 저희 햇빛이 없지 새벽에 일찍 나오면 진짜 고추밭이 엄청 멋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